시작 전 안내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아래쪽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이 있는데 그 알림 버튼이 뜨드드드 움직이는 것처럼 꾹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 놓으셔야 제가 새 영상을 올려드릴 때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또한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포스트라든지 안내글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만 누르고 알림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꼭 알림 버튼을 두두두두두 움직이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꼭이요. 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헤링본 스티치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제 채널에도 헤링본 스티치 영상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요. 그 헤링본 스티치가 약간 구버전이라면 요거는 약간 신버전 뉴 헤링본 스티치를 한번 같이 오늘 배워볼 거예요. 스티치 기법만 배워보기에는 약간 섭섭하니까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스타일의 이런 백 스타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가방끈은 이런 부자재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이 스티치는 스티치 자체가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어서 이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방끈들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달아주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가방끈을 달아봤고요. 가방끈을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 쉬우니까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도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사용하실 실은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두께감만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면 그 어떤 실을 사용하셔도 적당히 예쁘게 여러분이 작품을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실은 요런 굉장히 덜실입니다 하는 느낌의 뽀송뽀송 털실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에 기재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요 실로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요 영상은 요 실, 바로 버넷에서 나온 메이커 실을 이용해서 좀 코가 잘 보이는 실, 여러분에게 설명이 쉬운 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해가 쉬운 요 실로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실의 정보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래에 따로 기재를 해드릴게요. 지금 요 클러치백 같은 경우에는 실의 두께가 요것보다는 얇은 편이어서 5mm 8호 바늘을 이용했고요. 지금 사용할 요 실은 실이 좀 두꺼운 편이어서 제가 6mm 10호 바늘을 이용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여러분의 실의 두께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코를 잡아서 우리가 사슬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사슬의 길이가 바로 가방의 너비가 되는 거지요. 가방의 넓이가 되는 이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넓이로 만드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실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만큼 만드시면 돼요. 이 스티치의 장점 중에 장점은 이렇게 뭐 2배순위, 3배순위, 4배순위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그 코스만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전에 보여드린 그 클러치백이 40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슬, 실의 두께는 조금 다르지만 40개의 코를 잡아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코를 잡아 주시면 되는데 어떤 가방을 뜨든 어떤 아이템을 뜨든 가장 시작하는 요 사슬은 어떤 가방을 뜨든 시작하는 요 사슬은 조금 헐렁하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코들이 요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 부분이 너무 쫀쫀하면 그 부분까지도 하기가 어렵고 약간 어색해져서 이렇게 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힘을 빼고 헐렁헐렁 요렇게 떠주시면 요 다음 단계에서 요 한 개의 코를 양쪽에서 반 코씩 이용을 하는 거라서 조금 헐렁헐렁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사슬은 무조건 헐렁헐렁. 자, 이렇게 저는 40개의 코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쭈루루룩 40개의 코를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헤링본 스티치를 들어갈게요. 물론 짧은뜨기나 긴뜨기를 몇 단 더 한 다음에 헤링본 스티치를 들어갈 수도 있고 타원형이나 바닥에 네모 모양을 만든 다음에 헤링본 스티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이 가방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헤링본 스티치가 들어가는 게 예쁘고, 헤링본 스티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하려면 바닥면이 있지 않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시작부터 헤링본 스티치를 사용해야만 예쁜 것 같아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헤링본 스티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볼게요. 헤링본 스티치는 짧은 뜨기를 기본으로 하는 뜨개의 방법이어서 지금 내가 하기로 한 코, 저는 40개의 코니까 40번째 코를 이렇게 꼭 잡고
요렇게 기둥사슬을 하나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이 40번째 코, 즉 바늘로부터는 두 번째 코로 짧은뜨기, 나는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반코 콕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는데, 매번 뜨개를 할 때마다 이 왼쪽 코가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요렇게 직선이 아닌 요렇게 사선으로, 나의 기준으로 왼쪽의 코가 요렇게 들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이렇게 뺀 다음에 짧은뜨기를 뿅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짧은뜨기가 완성이 됐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코, 여기 생기는 요 첫 번째 부분에 요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놔주세요. 스티치 마커가 없으시면 핀이나 귀걸이, 뭐 클립이라든지 다른 어떤 걸로라도 꼭 표시를 해놔주세요.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 올 때 엄청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표시를 해놔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다음부터 헤링본 스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헤링본 스티치의 핵심은 혼자는 갈 수 없다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 지금 방금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H자의 어떤 코 두 개가 생겼지요. 이렇게 이것 중에 무조건 왼쪽, 내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뜨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코를 콕 집어서 얘를 데리고 옆집으로 넘어가는 게 컨셉이에요. 하지만 얘는 바닥 부분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방금 짧은뜨기를 했던 여기에 하나 더 헤링본 스티치 하나 넣어주고 갈게요. 즉 얘를 하나 건 상황에서 짧은뜨기를 한다 생각하고 다시 여기를 넣어주고요. 걸어서 빼고, 요때 사슬과 바늘이 평행보다는 가장 왼쪽에 코에 약간 공간을 주기 위해서 요렇게 약간 사선으로 들어주셔서 요거를 걸어서 한 번에 쫙. 오, 그러면 지금 요렇게 두 번째 코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코, 이젠 드디어 다음 코로 넘어갑니다. 얘는 가방의 시작 부분이어서 첫째 코에 두 개를 넣은 거지, 그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단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넣으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는 요 가닥이 3개가 보여요. 왜냐하면 두 개를 걸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요 3개 중에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왼쪽만 딱 걸어서 걸어서 두 개를 벌써 바늘에 꽂은 상황에서 그 옆집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쿡 찌르고 걸어서 빼고, 가장 왼쪽 코를 넓게 해야 그 다음 코에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을 들어주고요. 즉 바늘을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고요. 걸어서 한 번에 쫙. 그럼 나는 지금 세 번째 코를 한 거네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요 3개 가닥 중에 맨 왼쪽 코, 나는 맨 왼쪽만 공격을 하시면 돼요. 맨 왼쪽을 꽂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하러 출동. 찌르고 걸고, 빼고가 아닌 빼고로 해주시고요. 걸어서 한 번에 쫙. 하나, 둘, 셋, 넷. 4개의 코를 했네요. 그 다음에 또 3가닥 중에 왼쪽, 다음 코 또 짧은뜨기 하러 출동. 걸어서 빼고 해서 여유를 준 다음에 걸어서 한 번에 쫙. 이렇게 하면 약간 옆으로 눕는 빗살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빗살 무늬가 옆으로 자연스럽게 누워야 더 훨씬 예쁜 스티치니까 조금은 헐렁헐렁하게 뜨시는 게 여러분 손도 안 아프고 훨씬 더 예쁜 무늬를 얻을 수 있으세요. 몇 번 더 같이 해볼게요. 3가닥 중에 왼쪽을 찌르고 그 옆에 코로 짧은뜨기 하러 출동. 걸어서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요런 식으로. 오, 이제 알겠어. 너무 쉬워. 사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 달은 사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쉬운 부분, 지금 나 쪽으로 이렇게 내가 뜨는 대로 코가 보이는 정방향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달은 뒤쪽으로 넘어가는 역방향에 있어서 그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헷갈리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열심히 해봐요. 자, 이렇게 3가닥 중에 왼쪽 코 찔러서 짧은뜨기를 하러 가자 하고 간 다음에 찔러서 이렇게 빼고 쭉 뺀 다음에 한 번에 쫙.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코에 한 호씩을 이렇게 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코 직전까지 계속 한 코에 하나씩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거의 끝부분까지 왔고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와서 또 세 가닥 뿅 왼쪽만 공격, 왼쪽만 공격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코까지 딱 해놓고 나면 마지막 한 코 뿅뿅뿅 마지막 한 코가 보이죠? 요 한 코에 4개 이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 4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짧은뜨기가 아닌 얘를 데려가는 짧은뜨기.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코에 쿡 꽂아서 걸어서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한 번 했고요. 또 걸고 같은 코에 꽂고 걸고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두 번 했고요. 또 맨 왼쪽 코 걸고 같은 코에 쫙 한 번에 쫙 3번 했고요. 마지막 맨 왼쪽 코 걸고 같은 코에 걸고 쫙 한 번에 쫙 이렇게 같은 코에 4개를 넣어서 조금 더 이렇게 횡 예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어떤 뜨개 방법에 따라서는 또 여기에다가 2개를 넣을 수 있고 3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뭐가 다르지? 그거는 모양을 잡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티치 자체가 주는 두께감이 있어서 저는 여기 한 코에 4개를 넣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쭈루루루 이쪽에 했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의 헤링본 스티치를 넣어줄 건데 요 꼬랑지 실은 이렇게 붙여주고요. 혹시나 또 잔소리 한마디 들어가면 반코, 우리가 지금 사슬에서 반코는 이쪽에 이용을 하고 반코가 이렇게 남았는데 반코 이렇게 반코를 찾다 보면 코수가 틀릴 수가 있고요. 요렇게 콕콕 자세히 보면은 요 밑에 구멍 이렇게 구멍이 있지요. 여기를 한 코라고 생각하면 조금 틀릴 확률이 더 낮겠지요. 바로 여기 이런 구멍들이 한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하고 남은 반코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씩을 주르륵 넣어줄 건데 그냥 짧은뜨기가 아니고 너도 같이 가자 짧은뜨기지요. 얘를 항상 데리고 그 옆코로 출동 걸어서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찌르고 옆으로 가고 걸어서 빼고 한 번에 쫙 얘를 데리고 또 옆으로 가고 걸어서 빼고 한 번에 쫙. 자,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루루 한 코씩 가서 여기 스티치 마커 있는 이 시작 코 전 코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 코 한 코를 남겨놓고 있네요. 요 3남매 중에 왼쪽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빼고 걸어서 한 방에 쫙.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와놓으면 진짜 마지막 코 완전 시작할 때 있었던 여기 첫 코를 만나게 되지요. 이 첫 코에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반대쪽은 우리가 한 코에 4개의 스티치를 넣어줘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완성해 줬듯이 여기도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코에 2개를 벌써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한 코에 2개의 스티치를 넣고 시작을 했으니까 2개만 더 이 마지막 뿅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자, 짧은뜨기 2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짧은뜨기 아니고 항상 같이 가자 짧은뜨기로 쭉 올려주고 한번 넣고 같은 곳에 쭉 2번 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스티치들을 요번 첫 단에 들어가야 되는 스티치들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빼뜨기를 해서 원형뜨기를 할 때 연결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빼뜨기를 해서 이 단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빼뜨기조차도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3가닥 중에 왼쪽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빼뜨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바로 얘겠지요. 스티치 마커를 해놓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얘를 푹 꽂아서 걸어서 빼고 방금 빼고 한 이 코로 바늘에 걸려있던 코드를 통과하는 게 바로 빼뜨기지요. 이렇게 통과. 쭉쭉쭉쭉. 여기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셔야 계속 모양이 예쁘게 잡혀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겨주고 사슬은 하나만 만들어주고요. 뿅 이렇게 예쁜이 사슬을 하나만 만들어주고요. 얘는 이제 빼줄게요. 빼주고 그 다음에 뱅그르를 돌려줘야 돼요. 자, 돌리는 방향은 지금 얘가 약간 빗살 무늬가 보이는 겉면, 예쁜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안쪽이 나한테 오게 이렇게 돌려놓고요. 안쪽이 나한테 오게 돌려는 놨으나 안타깝게도 뜨개 방향은 요렇게 이쪽의 무늬가 예쁘게 계속 갈 수 있게 역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정방향은 우리가 눈에 보여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요거는 안 보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뜨개를 해야 돼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또 막상 하게 되면 완전 재밌다는 거, 그거 하나 약속을 드리고요. 한번 역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역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살짝 헷갈리는 거 딱 하나는 우리가 V코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얘인가? 뿅 얘인가? 이렇게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지요. 이쪽을 보면은 두 개의 V사슬이 살짝 붙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쪽이 예쁘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있는 이 V사슬, 즉 얘가 뜨개에 사용되는 거고 얘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안쪽에서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를 명심을 해두시고요. 즉 이렇게 실은 이렇게 좀 안쪽으로 해놓고요. 우리가 첫 코는 짧은뜨기로 해야 되니까 여기 V코가 아닌 여기 V코를 짧은뜨기 해야 돼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보이는 여기 V코들이 바로 우리가 뜨개를 해나가야 되는 코예요. 자, 여기 V코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코바늘에 바로 이 코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찬스지요. 가장 첫 V코, 여기 V코를 요렇게 꿰어서 쏙 요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요 안에 대기하고 있던 실을 샥 걸어서 쇼 빼면 여기서도 빼고가 아니고 빼고로 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걸어서 한 번에 쫙. 요거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일반 짧은뜨기 첫 코, 그 다음에 첫 코 하면 무조건 완전 여기 시작 부분은 꼭 표시를 해놔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기도 표시를 해놔줄게요. 우리가 빼뜨기를 하는 여기 항상 전에 있는 요 V코처럼 생긴 얘는 연결 V지 코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지요? 그래서 뺑 돌아서 다시 왔을 때 마지막 코는 여기라는 거. 요것도 헷갈릴 만한 소지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줄게요. 2단의 가장 시작 부분 하나, 2단의 가장 끝 부분 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쪽 방향이지만 우린 이쪽 방향으로 가서 예쁘게 해야 되지만 이쪽에서 뜬다는 아이러니가 있지요. 자, 그래서 전단에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요렇게 두 개의 가닥이 보이고 나한테는 왼쪽 가닥, 요렇게 나는 뜰 거니까 나한테 왼쪽 가닥, 즉 이 아이를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죠. 걸고 바로 옆 코, 여기 V사슬 코를 이렇게 걸어서 쑥 딱 요 모양으로 바깥에서 나 쪽으로 이렇게 극 찔러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요. 얘를 걸어서 빼줄 건데요. 얘를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지만, 자, 나한테로 출발해서 요렇게 춤추듯이 걸고 슈 V코를 빼주면 바늘에 실 3개가 걸려요. 이때도 빼고가 아닌 빼고로 넉넉하게 해주는 건 똑같고요. 이때 왼쪽을 살짝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걸고 한 번에 3가닥을 쫙. 오호. 자, 뒤집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보던 거랑 같은 모양이죠.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 가닥이지만 나는 이쪽에서 뜨는 관계로 무조건 왼쪽 아이만 또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 코는 여기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긴 벌써 이렇게 벌어져 있는 만큼 사용이 된 코고요. 그 옆에 코로 또 가볼게요. 코에 걸어서 그 옆에 코로 또 쿡 찔러서 나한테
요렇게 오게 하고요. 춤을 추듯이 슉 걸어서, 춤을 추듯이 슉 걸어서 요 V코를 통과 이렇게 해주고요. 걸어서 한 번에 쫙.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세 번째 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층 분석. 자, 요렇게 반대쪽에만 빗살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세 가닥 1, 2, 3 이렇게 세 가닥이 있지요. 하지만 내 기준으로, 나는 뜨는 사람 기준으로 가장 왼쪽 가닥을 이렇게 걸고요. 그 옆에 V코 걸어서 나 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요때 요 왼손의 실은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대기를 딱 해주고 있으면 돼요. 얘요. 요렇게 해주고요. 또 얘가 나한테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걸고, 춤을 추듯이 걸고 빼주면 세 가닥 걸립니다. 요때 슉 들어서 왼쪽에 공간 확보까지는 똑같고요. 걸어서 요때도 요렇게 걸면 잘 안 빠지겠지요. 또 요렇게 걸어서 춤을 추듯이 걸어서 한 번에 표 빼주면 이런 식으로 빗살무늬,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는 빗살무늬가 생긴답니다. 또 해볼게요. 가장 왼쪽 코 살짝 이렇게 꺾어봐서 하나, 둘, 세 개 중에 가장 왼쪽 코 꺾고요. 그 옆에 코에 코를 걸어서 나 쪽으로 퓨 오고요. 춤을 추듯이 걸어서 이 V코만 빼고 쭉 당겨준 다음에 또 이 아이를 춤을 추듯이 낚아채서 슉 데리고 가는 거지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스티치가 막상 처음엔 좀 어려워 보여도 조금 하다 보면, 손에 익어보면 또 은근한 손맛이 있어서 참 재미나다는 거. 그래서 요 약간 손맛 중독자들이 계속 찾게 되는 매력 있는 스티치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매력이고 보고 나는 너무 헷갈리네 하시는 분들은 돌려서 몇 번이고 다시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솔직히 정방향은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는데 이 역방향은 조금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살짝 뒤집어 볼까요? 오호, 이렇게 아까 정방향, 지금 했던 역방향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A자가 옆으로 누운 것 같은 예쁜 무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고, 자, 여기 지금 쭈루루루 여기 타원이 진 곳을 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쭈루루루 해서 요 핑크 스티치 마지막 코가 있는 곳까지 오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떠나볼까요? 자, 왼쪽 코 꽂고 여기 그 옆에 코도 꽂아서 나한테로 오고 춤을 추듯 걸어서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자, 같은 방법으로 뺑그르르 돌아서 요 핑크 스티치가 있는 곳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쭉 떠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렇게 펑퍼짐해 보이지만 얘는 이렇게 접혀져서 위로 쭉 올라갈 거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또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가닥 1, 2, 3 세 번째 가닥 중에 왼쪽 가닥 데리고 이쪽 코 꽂아서 이렇게 한 번에 쫙, 그리고 또 여기 꽂아서 여기 마지막, 진짜 요 스티치 마커가 있는 마지막. 왜냐면 요 스티치 마커를 해놓지 않으면 여기까지인가 부분 하고 해맑게 하다가 약간 코가 늘어나겠지요. 이렇게 빼뜨기 하는 그 코의 이 부분은 코가 아니고 연결 부위라는 거, 원형뜨기 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코 피용 꽂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쫙. 그러면 이제
파란 스티치 마커가 있는 이 고로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아까 이쪽에서도 빼뜨기는 그냥 빼뜨기가 아니고 얘를 데려가는 빼뜨기였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가는 빼뜨기가 아니고 세 가닥 중에서 왼쪽 아이를 데리고 바늘의 실 2개가 있는 상황으로 얘한테 출동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역방향으로 뜨고 있었기 때문에 빼뜨기조차도 역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방향으로 뜰 때 마무리 빼뜨기는 정방향으로 하고, 역방향으로 뜰 때 마무리 빼뜨기는 역방향으로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고, 얘 가장 마지막 코도 역방향으로 이렇게 쏙 바늘을 넣고요. 얘를 지금 이 가닥, 실을 가닥을 걸어서 빼고 한 이 실로 바늘에 벌써부터 걸려있던 이 2개의 실을 통과해주는 빼뜨기를 하고 쫙쫙쫙쫙쫙쫙 당겨주셔야 돼요. 당겨주셔야 위로 올라갈 때 이 각이 조금 더 예쁘게 잡혀요. 자, 이렇게 쫙 당겨준 다음에 사슬을 하나 해놓은 다음에는 다시 정방향, 드디어 정방향. 짠! 정방향이라 하면 이 예쁜 무늬가 나한테로 오는 게 바로 정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가방을 2단까지 해봤더니 드디어 한 세트. 항상 이 헤링본 스티치는 정방향, 역방향이 한 개의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방향 타이밍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정방향 타임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가장 첫 코, 바로 여기 기둥코 붙어있는 이 가장 첫 코에 그냥 노멀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대신 쭉 빼서 조금 공간을 놔두는 그런 빼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스티치 마커를 가장 첫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줄게요. 더불어 가장 마지막 코, 즉 빼뜨기를 해서 이번에 확 당겨서 이 빼뜨기 연결 부분이 더 조그매졌네요. 이 부분 말고 그 옆에 멀쩡한 V코, 여기는 핑크색. 얘는 시작하는 코, 핑크색은 이 단의 가장 마지막 코가 들어가는 그 부분임을 표시를 해놓고요. 정방향은 이제 가뿐하지요. 바로 2코 중에 왼쪽 코를 꽂고 또 옆에 코. 정방향은 또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헷갈릴 만한 코가 별로 없이 그냥 나한테 보이는 요 V코드를 이용하면 돼요. 이 무늬가 있는 부분과 붙어있는 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V사슬들을 다 여기 붙어 있지요. 이쪽도 엄밀히 말하면 V사슬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 무늬랑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군 생각을 해서 꽂고 걸고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또 맨 왼쪽 코를 꽂고 그 옆에 코를 꽂아서 짧은뜨기를 해주고 쭉 눌리고 한 번에 쫙, 요렇게 하는 짧은뜨기, 우리 아까 했었던 거 그거를 요렇게 계속 해주시면 점점 더 예쁜 무늬가 생기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역방향은 까다로워도 정방향은 아주 재밌다는 거, 손맛이 살짝 있다는 거, 그리고 무늬가 독특한 대신 코 늘리거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그냥 쭉 직진으로 뜰 거라서 코 늘리고 줄이고 없이 그냥 뱅그르르 한 단을 일단 돌려볼게요. 정방향이 어렵지 않으시죠? 쭉 돌려서 이 핑크색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까지 한번 와볼게요.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이 핑크색 스티치, 즉 이 단의 마지막 코입니다 하는 부분까지 왔어요. 얘를 살짝 빼고 마지막 코를 한번 해볼게요. 세 개 가닥에 왼쪽 아이를 꽂아서 마지막 짧은뜨기 쭉 빼서 한 번에 쫙, 짠,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빼뜨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요. 정방향에서의 빼뜨기는 정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역방향의 빼뜨기는 역방향으로, 발음이 꼬이는군요. 역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지금 3개 중에 얘 건 상태에서 얘 스티치 마커가 있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요. 정방향으로 꽂아서
걸고 빼고 한 코로 기존 바늘에 있던 두 코를 통과. 확 당겨주시고요. 확 당겨줘야 이 각이 좀 이렇게 예쁘게 뻥긋 살아나니까요. 확 당겨주고 돌리고 사슬 만들어주지 말고 사슬을 만든 상황에서 뱅그르르 돌려주셔야 조금 더 찾기가 쉬워요. 진짜로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또 잠깐 잊고 있던 역방향 또 다시 등장입니다. 자, 역방향이기 때문에 첫 코 짧으뜨기 하는 것도 역방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무늬가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요 V코들이 우리가 떠야 되는 곳, 즉 역방향. 여기 완전 첫 코 푹 꽂아서 얘 데리고 나가고 푹 당겨주고, 첫 짧은뜨기는 일반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얘도 스티치 마커로 이렇게 첫 코 표시해주고, 더불어 여기 지금 빼뜨기 연결부 얘도 확 당겨서 쪼그라들었군요. 여기가 바로 마지막 코.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놔줄게요. 이렇게 두 세트 표시를 해놔주고요. 자, 아까 해봤지만 또 잠깐 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왼손은 일로 가나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좀 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닥 중에 왼쪽 가닥을 이렇게 딱 걸고, 그 다음에 가장 첫 코는 하나도 사용이 안 된 요 깨끗한 V코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쿡 찌르고요. 쿡쿡쿡쿡 찌르고, 얘는 중간쯤에 이렇게 애매하게 오게 왼쪽 실은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또 줌을 주듯이 걸어서 빼고가 아닌 빼고로 가장 왼쪽 코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걸어서 한 번에 샥 빼주고, 오호, 그럼 두 번째 코 완성. 그 다음에 또 요 세 가닥 1, 2, 3 요 세 가닥 중에 왼쪽 가닥을 걸고, 그 다음 코 요 깨끗하게 하나도 안 쓴 요 코를 밖에서 안쪽으로 쿡쿡쿡쿡 하고요. 줌을 주듯 걸고 빼고 할 때 또 빼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이 세 가닥, 하나 둘 셋, 세 가닥 중에 왼쪽 거 걸고 건 바늘로 바로 요 깨끗한 V코 밖에서 안쪽으로 슉 넣어주고요. 주무추도 걸어서 빼고 걸어서 한 번에 쫙. 자, 점점 더 예쁜 무늬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제가 몇 단을 더 떠서 더 예쁜 무늬가 생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번 단은 주르르르르 돌아서 요 핑크 스티치가 있는 곳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지금 또 거의 다 해서 끝까지 왔지요. 여기 세 가닥 중에 왼쪽 아이를 걸고 옆집으로 이사를 가고, 두 개를 자 이렇게 뺀 다음에 한 번에 통과. 자, 이 핑크 스티치가 있는 곳까지 또 이렇게 가줄게요. 이런 식으로 쭉 빼고 한 번에 통과. 자, 마지막 이제 핑크 스티치를 만나면 너가 마지막이구나 딱 생각을 하고, 여기 세 개 중에 왼쪽 핑크 스티치 있는 자리까지 확 꿰어서 빼고 통과. 자, 이제 핑크 스티치는 빼주고요. 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역방향 빼뜨기는 마치 계속 뜨개를 할 것처럼 세 가닥 중에 맨 왼쪽 아이를 이렇게 꽂고요. 꽂아 있는 상황에서 역방향으로 빼뜨기를 해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정방향, 나 쪽에서 찌르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쿡 찔러서 이렇게 쿡 찔러서 얘 실을 걸고 숑 빼주면 지금 방금 뺀 실로 기존에 걸려있던 두 개의 실을 통과. 이때 확 당겨줘야 예쁘게 연결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사슬을 요 자리에서 요 면에서 만들어준 다음에 뿅 정방향을 해야지 하고 돌려주시면 돼요. 정방향이 나온다는 건 나한테 이렇게 빗살무늬, 예쁜 빗살무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빼뜨기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방향, 역방향을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연결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요.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가 될 때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나는 그냥 단순한 클러치백을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멈춰주시면 되고, 더 큰 가방을 원해 하시면 더 위로 쭉 올라가시면 되고,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접어서 쓰는 클러치백을 원하면 조금 힘차게 높게 뜨셔서 접어서 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어쨌든 이 영상은 앞전에 썸네일이라든지 앞전에 보여드린 그 클러치백처럼 접어서 쓰는 클러치백을 만들 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쭉 올려준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정한 높이에서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높이감이 될 때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접어서 쓰는 클러치백의 높이도 리밋은 없고요. 여러분이 중간중간 접어가면서 난 이 정도면 되겠어 하는 부분에서 스탑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퍼를 달거나 다른 여러 가지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쭉 올라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감이 될 때까지 쭉 떠서 진행을 해봐 주세요. 이따 봬요. 화이팅! 자, 저는 열심히 떠서 이 정도의 길이감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접어서 쓰는 그런 클러치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요 부분에 길이가 약간 다르지요. 한 단을 반쪽만 이렇게 한 단을 더 떠서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길이감이 맞게끔 그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 단을 더 뜨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겹쳐 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을 테지만 요거는 이렇게 한 단을 더 떠서 이렇게 길이감을 맞춰 주었고요. 그럼 이렇게 한 단을 더 뜨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맞춰서 뜨기 위해서 한 단을 더 뜨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한 단을 더 뜨는 방법은 코가 눈에 잘 보이는 요 실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요거랑 사이즈가 똑같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역방향에서 빼뜨기까지 딱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를 이렇게 더 만들어 준 다음에 사슬 하나를 더 만들고 뿅 이렇게 정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요. 지금 이렇게 뺑그르르 하나 돌아간 상황에 이렇게 딱 요 반절만 여기까지만 뜨개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방향으로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뭐 표시해 줄 것도 없죠. 다시 돌아올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왼쪽 꼬를 껴서 그 옆에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정방향으로 헤링본 스티치를 쭉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해주냐면 바로 여기 요 앞면 한쪽 부분의 끝까지만 쪼르륵 해주시면 돼요.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쪽 부분만 쭈루루루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단차가 나게 한쪽만 이렇게 뜨개를 진행해 주시고요. 끝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코스를 해서 반절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쪽 면으로 봤을 때 반이고 싶을 정도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코만 더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한 코만 더 뜨고 지금 요 실, 즉 이 가방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무리는 실을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고요. 바늘에 실을 끼워주고 요렇게 특히나 이렇게 두꺼운 실을 쓸 경우에는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코, 지금 실이 나온 요 코 말고 그 다음 코도 말고 그 다음 코를 지금 역방향이 아니고 정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V코를 끼워주고요. 지금 실이 나온
실이 시작된 요 코에 실이 나온 그 부분에 바늘을 다시 꽂아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당겨주면 살살살살 잘 당겨주면 요렇게 코가 연속으로 있는 것처럼, 단차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연속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지요.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 실은 적당하게 안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클러치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들어도 무방하나 끈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끈을 원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이 클러치백은 끈을 만드는 끈보다는 사는 끈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사는 끈이라 함은 재료가 약간 다른 끈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재료가 약간, 저는 지금 앞에 썸네일에 보여드린 이런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실 수 있는 끈이거든요. 이런 예쁜 가방끈은 어디서 사나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사둔 거라서 어디서 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부자재 끈을 이용을 하면 짠, 요렇게 후크 같은 거에 그냥 요 옆부분을 이렇게 연결만 하면 뿅, 뿅, 요렇게 연결을 하면 바로 가방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지겨워서 그냥 클러치백으로 들고 싶다 하실 때는 또 빼서 이용을 해도 되니까 요런 거 진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코바늘로 가방을 만들 때, 코바늘로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들 때 부자재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한데, 이 스티치는 특히나 다른 부자재의 가방끈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진짜 가방끈은 하나 살짝 사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만들지 마시고, 나는 너무 만들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제 채널 다른 영상에 새우뜨기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드셔도 되고, 난 진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클러치로 드셔도 되지만, 가방끈은 여러분이 가방끈 또는 가죽 가방끈 이런 식으로 정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가방끈들이 다양한 가격대에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비싼 것,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다양한 가방끈이 아주 편하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가방에 끈을 원하신다면 정말 이번만큼은 한번 사서 달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에 소지품이 좀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퍼를 다는 방법은 제가 바로 다음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지퍼 다는 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스티치 자체가 복잡해서 그렇지 뜨는 방법은 너무 쉬운 헤링본 스티치 어떠셨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나름의 손맛이 재밌는 시간이셨길 바래요.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